여러분, 길가에 서 있는 나무나 화분의 작은 식물을 보면서 아니, 얘네는 어떻게 저렇게 끝도 없이 자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막 거대한 나무가 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식물의 경이로운 성장 능력, 그 비밀의 엔진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맞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동물들은 어느 정도 크면 성장이 멈추는데 식물은 뭐 환경만 괜찮으면 정말 평생 자라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식물이 어떻게 무한히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 또 그 성장점 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식물의 무한한 성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은요, 사실 식물한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조직에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바로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조직이에요. 식물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뿌리 끝이나 줄기 끝 같은 곳에 딱 자리 잡고 마치 멈추지 않는 세포 공장처럼 새로운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식물이 평생 자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식물계의 영원한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여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인 것처럼 이 분열 조직이 바로 식물의 영원한 젊음과 성장을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럼 식물은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자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식물의 성장은 아주 체계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늘로 솟구치는 길이 성장, 또 하나는 튼튼하게 버티기 위한 너비 성장.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성장을 담당하는 분열 조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바로 이 두 녀석입니다. 정단 분열 조직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정수리, 즉 꼭대기. 뿌리랑 줄기 맨 끝에서 식물을 길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측생 분열 조직은 측면,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식물을 뚱뚱하게,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하죠? 하나는 키, 하나는 덩치 담당. 그럼 식물은 어떻게 굵어지냐? 바로 이 측생 분열 조직 안에 있는 두 명의 전문가 덕분인데요. 먼저 관다발 형성층은 식물의 혈관 같은 거예요. 물이랑 영양분이 다니는 길을 계속 새로 만들어서 몸집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코르크 형성층은 단단한 갑옷,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식물을 보호하고 지지해줍니다. 이렇게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층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나무의 나이테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턴 현미경을 들고 줌인 해볼 시간입니다. 식물에서 가장 역동적인 현장, 바로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뿌리 끝과 줄기 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점이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뿌리는 흙과 돌멩이를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굉장히 험한 환경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포 공장, 즉 분열 조직은 뿌리골무라고 하는 단단한 안전모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안전모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쉴 새 없이 세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뿌리 끝에서는 정말 완벽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4단계 공정인데요. 먼저 1단계, 뿌리 골무가 안전모 역할을 하면서 길을 뚫고 그 바로 뒤 2단계, 분열대 공장에서 아기 세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럼 3단계 신장대에서 이 세포들이 쭉쭉 늘어나면서 뿌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 성숙대에 이르면 이 세포들이 나는 물을 흡수할게, 나는 식물을 지탱할게 하면서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정교한 지하 건설 현장 같지 않나요? 자, 땅 밑에서 이런 대공사가 벌어지는 동안 땅 위 꼭대기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보는 줄기, 잎, 가지, 심지어 예쁜 꽃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저 줄기 맨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생장점, 즉 줄기 정단 분열 조직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점 안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과학자들도 이걸 알아내려고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딱 한 개의 슈퍼세포가 다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어 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아주 복잡한 구조의 지휘본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세포를 만들고 길게 하고 굵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정교하게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와 호르몬이라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맞아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장은 그냥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만드는 것. 무작정 세포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만큼만 하고 조절하는 이 정밀함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 정밀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유전자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시스템은 정말 섬세한 균형 잡기 게임 같아요. 한쪽에는 더 만들어, 계속 성장해 라고 외치는 유전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워워, 진정해, 너무 많아 라고 말리는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 둘이 마치 시소처럼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줄기세포의 수를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자, 먼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WUS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켜지면 줄기세포들한테 너희는 아직 분화하지 말고 줄기세포 상태 그대로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줄기세포 수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겠죠? 그런데 계속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속하겠죠? 줄기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바로 그때 이 늘어난 줄기세포들이 스스로 야, 우리 너무 많아. 브레이크 좀 밟아줘.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바로 CLV3라는 성장 브레이크 유전자를 깨우는 거죠. 그럼 깨어난 브레이크, CLV3 유전자는 뭘 할까요? 당연히 엑셀이었던 WUS 유전자를 꽉 누르면서 이제 그만! 하고 억제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엑셀이 브레이크를 켜고 브레이크가 다시 엑셀을 끄고 이 완벽한 대먹임 구조 덕분에 줄기세포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농협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과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균형 시스템이랍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공동 조종사, 바로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은 엑셀 유전자인 WUS를 도와서 힘내 하고 응원해주고요.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마치 설계도처럼 식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자, 다음 잎은 여기에 만들자 하고 콕 집어 위치를 정해줘요. 심지어 핀 단백질은 이 옥신을 정확한 위치로 데려다주는 내비게이션 혹은 교통경찰 역할까지 합니다.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죠? 결국 식물의 성장은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유전자와 호르몬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주의하는 정교한 공학기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조절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사막을 숲으로 만들고 어쩌면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이 작은 식물의 성장점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 속에 담긴 거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